네, 반갑습니다. 자, 22년 2차 경찰행정 경채 범죄학 기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 비슷한, 우리 동영과 유사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14번하고 13번 정도. 자, 그다음에서 이 부분하고, 자, 몇 가지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건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범죄학의 연구 방법 하나 나왔고요. 고전주의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생물학,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지원, 서덜랜드 나왔고요. 사이클스 맞자, 합의 문화이론, 그 다음에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그 다음에 갈등이론. 자, 13번이 이제 하나가 이제 좀 애매하긴 했는데, 청소년 한정기, 한정형이 있고, 생애 지속형.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자, 14번 문제. 자, 이게 이제 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분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번 문제가 조금 안 본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자, 합의론입니다. 합의론. 자, 그러면 합의론 쪽 관점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세요. 법은 지배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다. 이거는 이제 갈등론이죠. 갈등론. 자, 비판범죄학. 자, 법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서 만들어진다. 자, 합의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공통의 가치. 자, 가치 공유설이죠. 가치 공유설. 자, 그래서 2번이 합의론 쪽 관점이고요. 3번은 뭐예요? 3번. 낙인 나왔죠? 낙인 이론 쪽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방법. 범죄학자 갑은 45년 출생자 중에 10살부터 18세 기간 동안 쭉 이제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다. 소수 청소년들이 전체 절반을 집중을 저질렀다가 이들 중에 45%가 30세가 되었을 때, 자, 이제 성인 범죄자가 되었다. 자, 종단 연구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요게 이제 종단 연구. 자, 그러면 이게 뭐냐죠? 자, 이제 종단 연구인데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관찰하는 방법. 자, 2번은 뭐죠? 연구자가 집단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참여 관찰이죠. 참여 관찰. 자, 3번은 뭡니까? 3번은 자,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거. 이게 자기 보고 조사가 되겠죠. 자, 3번의 억제이론. 자, 억제이론. 자, 이거는 경관부에서 나왔었고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억제라고 하는 거는 고전주의 관점이다. 그죠? 땡동댕. 자, 신속한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고 신속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주의에서 형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죠?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 엄중성. 자, 일반 억제가 있고요. 특별 억제가 있었죠. 일반 억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억제고요. 특별 억제는 그것을 이제 당해본 사람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자를 재산한다 그랬는데 전과 대상은 특별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까지는 좀 쉬웠습니다. 자, 4번 실증주의 범죄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실증주의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실증주의 나오면 고전주의와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범죄 행위보다는 범죄자의 개인에게 중점을 뒀다. 그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속성에 초점을 뒀다. 범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 통제에 효과적이다. 자, 실증주의 맞습니다. 야만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형벌제도의 개혁에. 우리가 형벌개혁론 나오면 고전주의잖아요. 그죠? 형벌개혁. 감옥개혁론. 그죠? 자, 특히 벤담이라든가. 자, 그래서 2번은 고전주의, 실증주의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의 범죄의 원인 규모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학적인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증주의. 자, 학문적 지식은 이상 신념에 습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을 통해 얻어진다. 과학적인 접근으로 관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고전주의 관점에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자, 5번 생물학적 범죄 이론. 셀던은 인간의 처형을 중배업, 외배업, 내배업. 자, 이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는 게 뭐예요? 중배업이에요. 중배업.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찰스 고링은 생물학적 이제 범죄학자예요. 자, 찰스 고링은 이제 롱브로즈의 주장을 비판을 했지만 유전적 성질이 더 강하다고 봤던 실증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보다는 환경이 더 결정적이다. 땡. 초남성. 자,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Y죠, Y. 이죠, Y. 자, 그래서 XXY가 아니고, 자, 그래서, 자, XYY죠, XYY. 자, 그래서, 자, XYY. 성림체를 가진 남성이 보통 남성보다 공개성이 더 강하고 알려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범죄 유전에 대한 가계 연구. 자, 가계, 이거는 이제 경과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마틴 카르칼크. 자, 주크가 카르칼크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요 문제는 5번은 거꾸로 풀었으면 더 빨리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범죄 심리학. 자, 심리학적 범죄 이론. 프로이드. 이드 나왔죠? 이드. 자, 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쾌락 원리를 따른다. 이든. 그 다음에 스키너, 실험상자, 뭐, 지렛대 보상. 아마 이거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아는 거고, 2번은 모르는 거, 슈나이더. 슈나이더의 정신병들 10가지. 무정성. 자, 무정성이 고등감정. 다시 말하면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막살인범이나 범죄단체 초직원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 콜버그. 콜버그의 발달 이론이죠. 발달 이론. 그러면 도덕 발달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인데 범죄자의 대부분은 어디에 속한다? 2, 3단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3, 4단계가 아니고 2, 3단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사배해체 이론. 사배해체 이론은 시카고 학파에 비롯된 거예요. 쇼바 맥키 특정 지역 사회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를 범죄 발생의 요인으로 봤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생태적인 특징이 범죄 원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태적 특징을 갖는다면 구성원이 왔다 갔다 바뀌어도 그 범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초기의 시카고 학파 학자들은 지역사회 수준의 연구 결과를 개인 행동에 적용하는 생태학적 오류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어떤 이제 그 검증된 것들이죠. 모든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시카고 지역에만 한정됐다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로버트 샘슨의 이제 집합혈성 이론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집합혈성 이론은 자, 지역 주민의 어떤 적극적 개입, 적극 참여로 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 응집력을 의미하면죠. 상호 신뢰와 유대 및 사회 통제에 대한 공통적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8번 볼까요? 서들랜드 접촉이론. 자, 접촉이론. 기존의 생물학적 범죄론에서 강조한 개인의 범인성을 부정한다. 어떤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접촉관에 따라서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1번 맞습니다. 범죄인 학습할 때는 뭐 기술이나 동기나 욕구, 태도 이런 것도 학습하게 된다. 범죄 학습 행위는 타인의 의사소통 과정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땡동댕. 자, 카프레슨과 허쉬의 사기 통제론과 달리 하류 계층에 국한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둘 다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는 자, 것들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합의문화이론이나 합의문화이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류 계층의 어떤, 그죠? 로버트 K. 머튼의 마찬가지로 하류 계층에 집중이 됐지만, 자, 이거는 이제 모든 계층의, 자, 계층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은 우리가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요. 중화기술. 자, 범죄자가 은 이상은 타락했다. 경찰 급했다. 왜 나를 비난하냐. 너 이것도 잘못한 게 아니냐. 이게 비난자의 비난. 자, 이거는 케이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내가 힘없는 부녀자를 때렸기 때문에 네가 그저 힘없는 사람 때렸다. 너 맞아도 된다. 자,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피해자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정. 자, 피해자의 부정. 그래서 1번이 바른 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문화이론. 자, 합의문화이론의 비행, 이제 합의문화가 있죠.
자, 범죄적 하위 문화. 자, 그 다음에 갈등, 은둔.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게 뭐예요? 클로아드 워린의 차별적 기획 구조에서 나왔죠. 클로아드 워린이니까, 자, 가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가는 니은. 그럼 1번 틀렸고. 자, 나는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사의 성공 목표를 합법적 성취했기 때문에 지비자절이라는 문화 갈등을 겪게 된다. 문화 갈등. 자, 이게 코엔의 합의 문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이 됩니다. 나는 기억. 자,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이제 동영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 볼까요? 자, 비실리성, 악의성, 부정성. 자, 어디서 나왔어요? 자, 이 문제 기억 안 납니까? 동영에다가 코엔과 밀러의 이제 그 특징들이 있었죠. 강인함, 뭐, 그죠? 말썽 부리기, 뭐 이런 거, 사고치기,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코엔과 밀러를 비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누굽니까? 자, 이거는 코헨입니다. 코헨. 자, 코헨. 자, 코헨이니까 다는 기억이 되겠죠? 자, 라는 비행과 기회에 져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법적인 수단들도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라는 자, 클로아드 워린의 차별적 기획 구조 이론. 그래서 자, 라는 니은이 됩니다. 건강함, 강인함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이건 밀러죠, 밀러. 실제로 다 많은 우리가 동영에서 많이 푸다 덜어봤던 겁니다. 사법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자, 그래서 자, 많은 디귿. 그래서 2번이 바른 나열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우리가 긴장이론 하면 아노미 떠오르면 돼요. 그죠? 아노미는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구조. 구조라고 하는 거는 거시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모든 이제 사회인과적 집단의 범죄 현상과 비행 행위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 중에 하나다. 딩동댕.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범죄 유발 요인이다. 맞습니다. 미시적이다. 우리가 구조 원인 이론들은 거시적인 거고요. 과정 원인들이 미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 미시적.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의 원인과 복잡성, 자, 부정적 감정의 상황들을 밝혀내요. 자, 결국 아노미론을 축소시켰다라고 했는데 확장을 한 거죠. 자, 왜냐하면 확장이 뭐냐면은 이 다음에 나온 거예요. 머튼의 긴장이론 다음에 나온 게 일반 긴장이론이니까. 긴장이론에서 이것만 설명했다면 거기에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결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된 거지. 축소되었다. 땡.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계층 사람들이 일반 긴장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자극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자극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정적인 자극 발생이란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사건의 발생을 의미한다. 뭐 대표적으로 뭐 부모의 사망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뭐 실직이라든가. 그러면 긍정적인 자극은 뭐예요? 결혼이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리얼 두 가지가 맞습니다. 자, 12번은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자, OX인데요. 자, 우리가 OX 유형은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 풀고 날리고 하나 풀고 날리고 하면 되는데 자, 갈등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될 거예요. 1번, 2번. 자, 그러면 자, 1번, 2번. 자, 1번, 2번인데 기억을 풀었으니까 그러면 1번, 2번을 비교해 보니까 니은 틀렸고 니은이 똑같이 틀렸죠. 자, 디귿하고 리을이 달라요. 그럼 결국에 디귿하고 리을의 승부를 보면 되는데 디귿이 집단 갈등이죠. 조지비 볼도의 집단 갈등.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데요. 그러면 니은과 리을은 왜 틀렸냐 이건데 학자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범죄학은. 그러면 니은은 대항범죄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 대항범죄. 자, 우리가 이제 적응주행에 대해서 적응범죄가 있고 대항범죄가 있으니까 이게 퀸입니다. 퀸이. 그래서 니은, 터크가 아니고 퀸이.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 범집단,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누가? 퀸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터커입니다. 터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바뀌어 있는 형태예요. 자, 문제 유형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근데 아마 니은과 리을에서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3번은 일단은 2번, 4번 중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 왜냐면은 니은에서 생애 과정이 나왔잖아요. 생애 과정. 자, 우리가 생애 과정 하면은 샘슨과 라움이란 말이에요. 라움. 그죠? 그러면 자, 2번, 4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4번이냐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청소년 한정형. 자, 우리가 청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가 청소년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생애 지속형 범죄자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이거는 청소년 범죄하고 쭉 범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발달 범죄학 중에서 자, 모핏의 주장이에요. 모핏. 자,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14번은 말이죠. 자, 사이버 범죄라 그랬죠. 자, 사이버 범죄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자, 범행의 수단, 대상, 발생 장소로 이제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띵동댕. 전통적 범죄와 달리 사이버 범죄는 얼굴을 대하지 않아요. 비대면성, 그 다음에 익명성, 피해 광범위성 등의 특징이 있다. 맞습니다. 그럼 문제는 3번이냐, 4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경찰청에 사이버 범죄의 분류를 보면은 사이버 범죄. 자,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자,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자,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있고요. 자, 침해 범죄. 자,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있어요. 자, 이용 범죄. 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자, 다음에 불법 콘텐츠. 자, 불법 콘텐츠 범죄가 있어요. 자, 불법 콘텐츠 범죄. 자, 그러면 자, 경찰청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 몽캠 피싱이라는 게 있죠. 자, 몽캠 피싱 처음 들어보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 컴퓨터에 그 화상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화상 카메라를 해킹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몸을 찍어요. 아시겠죠? 찍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뭐 뿌려버린다고. 뭐 안 주면? 돈 안 주면. 자, 그래서 자, 이게 사이버 이용 범죄, 그죠? 사이버 이용 범죄. 여기는 뭐 사이버 사기라든가, 그죠? 자, 사이버 사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스미싱, 피싱, 파밍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그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버 이용 범죄 중에 사이버 금융 범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금융 범죄. 자, 사이버 금융 범죄. 자, 몸캠이라고 해서, 몸이라고 해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폭력. 자, 우리가 이제, 자, 성폭력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뭐, 음란물을 찍게 한다든가, 그죠? 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거는 뭐,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 콘텐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캠이라고 하는 거, 그죠? 몸캠. 자, 몸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몸을 찍어서 돈을 받아내는 것들이에요. 뭐 보이스 피싱, 그죠? 뭐 스미싱, 파밍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 이제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돈을 자, 탈취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말이죠. 몸캠 피싱은 피싱이죠, 피싱. 몸캠보다는 피싱에 아마 집중을 했으면 더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이 몸캠이라는 거에서 꽂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피싱이라고 하는 몸캠, 몸을 찍어서 낚아내는 거예요. 뭐 나가는 거는 돈.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몸캠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중에 사이버 금융범죄에 들어갑니다. 자, 불법 콘텐츠 중에 성폭력이 아니라 자,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몸캠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메모리 해킹. 자, 우리가 메모리 해킹은 침해 범죄죠. 침해 범죄. 해킹, 바이러스라든가 해킹.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 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5번. 자, 15번은 여성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아들러. 아들러는 여성 해방이 여성 범죄를 증가시켰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여성들은 집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활동, 여성 해방이 되면서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일상활동 이론처럼 자, 범죄에 이제 접촉될 생활 패턴을 갖잖아요. 생활 양식을.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어떤 사회 역할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성 범죄가 증가되었다라는. 폭락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사도 가살. 형사사법 기관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여성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하더라. 그래서 여성 범죄가 자, 남성 범죄보다 낮게 잡힌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니스와 린든 나왔는데요. 린든. 자, 린든은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년범들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자, 4번에 헤이건과 그의 동료들. 자, 테스토스테론 되죠? 자, 테스토스테론. 이름도 어렵네. 테스토스테론. 자, 이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죠? 자, 이제 남성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게 분비에 따라서 과다하게 되면 폭력적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이 남성 호르몬이 남성을 여성보다 더 폭력성을 만들게 된다. 내용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자, 헤이건이 아니고 메드닉입니다. 자, 메드닉과 크리스찬 체인이 주장했던 건데요. 학자들 이론을 바꾼 내용입니다. 자, 16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주구장창 했던 거잖아요. 그죠? 주구장창. 자, 그러면 CPTD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이다. 등등등. 자, 목표물에 경고하란 잠재적 범행 대상이 쉽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CPT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자, 자연적 접근 통제, 경계를 땡. 경계하면 뭡니까? 영역성이죠. 영역성.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 2세대 CPTD, 3세대 CPTD 이랬는데 이것도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온 문제는 답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17번.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은 누구나 범죄가 된다. 그죠? 1번 맞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발생할 때는 동기화된 범죄자, 대상, 타겟. 그죠? 타겟. 보호자의, 자, 타겟 있고, 보호자의 부재. 세간 요건이 충족될 때다. 그 다음에 도시와 여활동 증대 등 가정 밖으로 일어나는 활동을 증가시킴으로, 그죠? 증가시킴으로. 이게 이제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와 범죄자 간의 시공간에 같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집안에 있으면 범죄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활동이 이제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범죄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제 형사법 체계에 수행되는 공식적인 통제를 범죄 예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그러면 공식적인 통제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는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요건들을 자, 갖췄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자, 18번이 뭐냐면은, 자, 18번이, 자, A라는 공간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자, 범죄자 A는, 자, A가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자, A가 이익이 있어요. 자,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부자 동네를 노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순찰이 강화되니까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생기고 떨어져 있는 C 지역에서 안 하고 C로 갔다. 자, 요게 여기서 이렇게 옮겨진 거죠? 이거를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아시겠죠? 전이. 자, 그러면 A가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순찰이 강화되니까 자, 이게 큰 이익은 A에 있는 거예요. 큰 이익은 A에 있는 거고 근데 순찰이 강화되니까 큰 이익을 넣을 수 있겠지만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면 순찰이 덜한 B 지역에서 자, 작은 이익을 얻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익의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큰 이익을 얻겠지만 순찰이 강화되니까 얻기 어렵고 얻기 쉬운 B 지역에서 이걸 얻겠다. 이것을 이익의 확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A에서 자 B로 갔죠. 자 이것을 범죄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그래서 이제 B는 이익의 확산이고 C는 자 뭐가 되는 거예요? C로 가는 거는 범죄의 전이.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억제 효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골라도 2번과 4번을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 억제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얘들은 결국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B 지역에 범죄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이익의 확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옮겨 C로 가는 거는 뭐다? 범죄가 전이되기 때문에. 자, 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19번하고 어떻게 보면 20번 문제가 거의 같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면, 자, 이게 재통합 이론인데요. 20번의 재통합 이론. 재통합은 범죄자, 이제 피해자는 피해를 구제받고, 그 다음에 가해자는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자와 이제 또 다른 이제 범죄를 당했던 사회가 서로 회복하는 거죠, 회복. 자, 그래서 20번은 자, 재통합 모델입니다. 재통합 모델. 자, 그래서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 자, 그것을 해결하자라는 재통합 모델이 되겠고요. 그러면 19번 한번 보세요. 자, 19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기억에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원상 회복, 범죄에 대한 보상, 지역사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통합이죠, 재통합. 궁극적으로 범죄로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미래 손상을 감소시키는 전략. 자, 요게 이제 재통합 수치 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19번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해냈을 거로 봅니다. 자, 기억은 1번하고 3번이 연결됩니다. 자, 니은은 뭐예요? 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자, 형법의 보충성에 남은 거예요. 낙인 이론 같은 거. 그러면 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자,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 그래서 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낙인과 관련된 전환, 다이버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다이버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훈방이라든가 통고 처분.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번 시험이 형사법이 어려웠어요. 경찰학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범죄학은 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학을 좀 쉽게 주어야 자, 공채로 안 가고 특채로 응시할 거 아니죠? 자, 유능한 자원들이 공채로 가서 일반 순찰 요원보다는 자, 이제 경행 특채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자, 조사 요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지원율이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 판단은 말이죠.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13번의 모핏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고요. 14번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14번. 자 13, 14.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18 아니면 19.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거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제 생각은 90점, 85점에서 90점은 최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자,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결과는 나와봐야 하니까, 그죠? 자,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한동안 좀 쉬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